내가 만약에 현금 1억을 갖고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자, 현재 은행의 적금 이율은 이제 인터넷 찾아본 거예요. 세전 수익이 이제 뭐 다 은행별로 틀린데 1.95에서 3.1% 정도 되고, 세후 수익률을 보니까 1.65에서 2.6% 정도의 수익을 달성합니다. 그럼 세후 수익률이 대략 2% 초반 정도, 세전 수익률은 한 2.2% 중반 정도, 그 2% 중반 정도 이자 받아서 세금 빼고 2% 초반 정도 내 통장에 정확히 꽂힌다.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그러면 1억을 넣었을 때 연간 평균 수익금은 세전 수익으로 250, 세후 수익으로 한 21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이 계산 이해 가시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세전 수익률이 보통 20에서 30%, 3분의 1 정도, 20에서 30% 정도가 되고요. 세후 수익률을 따졌을 때, 이건 일반 과세 기준했을 때 14에서 23%가 나와요. 그래서 신축 트름의 실투자 금액은 좀 좋은 지역은 5천, 좀 떨어지는 지역은 3천 정도가 가능한 거고, 요런 정도 투자했을 때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한 7배에서 10배 정도까지 가능해요. 적금에 비해서. 적금 말고도 뭐 투자할 데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보시면 지분,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대지 지분. 대지 지분은 이제 땅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투자를 임하는 이 투룸주택에 한 12평 정도 되는 빌라가 있다. 이랬을 때는 대지 지분이 보통 2종 내지 3종 주거지에 지으니까 한 2종 200%면은 6평, 3종이면은 한 5평. 그래서 한 5에서 6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연간 지분당 100만 원 정도가 뛴다.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뭡니까? 그 토지 지분들,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평균 할 겁니다. 3천만 원 정도. 뭐 지역에 따라서 2천도 있고, 또 강남인 같은 데는 4천 기본 넘고, 청담동 이런 거는 6천도 넘지만, 어쨌든 3천 정도라고 봤을 때 3천 정도에서 한 3%, 그죠? 연간 3% 정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상승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한 3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해요. 인건비 뭐 또 이번에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인건비에서부터 재료비라든가 뭐 다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지금 5평, 뭐 5평만 보자고요. 5평 정도, 5평, 6평이니까 5.5평을 보고 12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실사용 면적은 12평이지만 실제로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공용 공간도 나의 분양 면적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 평수는 한 15에서 16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15평 정도 잡게 되면은 15평 정도에서 30만원씩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4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5.5평에서 한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550만원 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550만원과 450만원 하게 되면 약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1000만원 정도가 원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원가만 상승하는 겁니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 빌라업자나 건축업자나 시행업자는 자신의 적절 마진을 얻으려면은 작년보다는 올해 똑같은 조건을 짓더라도 1000만원씩 더 비싸게 팔아야 똑같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투자 금액이 5천, 3천, 뭐 대충 한 4천만 원 정도 평균을 잡는다고 하면 4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이 무조건 올라가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 정도가 상승을 해요. 세전으로 할 때는. 대략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보수로 한정해도.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보통 15% 정도는 나와요. 그럼 제보다는 한 7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작은 자금이 있어요. 작은 자금이 내가 투자할 때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은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돼. 아이고.
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이거 잘 못 믿겠다 하시면요. 요거를 2,500 운용을 해보세요. 하나는 금융권에, 하나는 빌라 투자에. 그 몇 년 있다가 팔아갖고 실제 차익을 비교를 해보세요. 이 현금을 갖고, 소액 현금을 갖고 뭘 투자해야 될지 답이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나온다니까요. 해보셔야 알지, 뭐. 해보셔야. 그래서 지금의 이 저금리, 이 금리가 앞으로 높아질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저금리 트렌드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은 것 같죠? 물론 우리나라도 낮은데, 우리나라처럼 안 낮은 나라는 또 어딨어? 다 낮아요. 일본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일단 다 낮다고요. 다 낮아. 다 낮은 상태니까, 이거는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만 어떻게 금리를 올려? 돈 다 빠져나가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것들이 좀 비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저금리 트렌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사실상. 저거 솔직히 2%면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하면 우리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딱 그 상태죠, 뭐.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거고 뭔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건 해보셔야 됩니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아, 이게 은행에 두는 것보다 월등히 낫구나. 네.